네,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서 콜앱 노트북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그 콜앱 노트북에서 폴더 하나 만들게요. 폴더는 랩 데이터 분석 그래가지고 DA라고 한번 할게요. DA. 폴더 랩 DA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콜앱 노트북을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버전이 나왔나 보군요. 6월 16일에 바뀌었나 보네요. 파이썬 패키지들이 바뀌었대요. 버전들이 이렇게 바뀐 것들이 좀 보이죠? 네, 뭐 요건 닫아도 될 것 같고요. 제목은 첫 번째 여기서부터는 DA라고 하고요. 1번, numpy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py. 한 연결 부탁할게요. 목차를 하나 만들까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필요한 패키지 대표적인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 패키지들의 이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파일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게 numpy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어, numpy는 앞에 numerical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py는 python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수치적인 계산을 해주는 파이썬 패키지란 뜻이고요. 이 numpy는 다차원 배열을 쉽게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예요. 이 numpy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보다는 머신러닝에서 어, 자주 사용이 됩니다. 중요하게 사용이 돼요. 물론 데이터 분석에서 얘가 사용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 분석에서도 사실은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그런 패키지들이 넘파이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넘파이의 배열을 기본, 음, 넘파이의 배열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머신러닝에서 중요하게 사용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분석에서도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타입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패키지가 넘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판다스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차원 배열은, 데이터 프레임. 어, 판다스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클래스 이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를 기본으로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 분석에 필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기본으로 사용할 게 판다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할 게 판다스입니다. 판다스에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시리즈가 넘파이의 ND 어레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클래스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은 넘파이의 ND 어레이를 2차원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사실 넘파이가 가장 기본이고 그 넘파이를 이용해서 좀 더 데이터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판다스, 판다스. 그리고 머신러닝 패키지들은 아예 넘파이의 다차원 배열을 직접 이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넘파이는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룰 것들이에요. 매트 플롯 립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요. C본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데이터 시각화 패키지. 다시 얘기해서 그래프들을 그려준다. 그래프를 그릴 때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매트플러릭과 C본은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어떻게, 파이썬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사용할 게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scikit-learn은 머신러닝, 머신러닝 할 때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어, 뭐, 서포트 벡터 머신, 디시전 트리 등등등등등 그런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이미 구현이 되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 예측, 수치 예측 아니면은 뭐 분류 뭐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 게 사이클런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런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기본 타입들이 numpy의 ND 어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규먼트로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얘랑 많이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딥러닝까지를 하게 되면 케라스를 이용할 거예요. 케라스는 머신러닝 분야 중에서도 딥러닝에서 그래서 사용되는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그 패키지들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룰 거고요.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컬 PC에다가 개발 환경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얘네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파이참을 이용할 수도 있고, 파이참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그 가상 환경,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에다가 얘네들을 다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나콘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나콘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그 아나콘다는 얘네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나콘다의 환경을 파이참에서 가상 환경으로 딱 가져오게 되면 이런 그 라이브러리들이 의존성들이 다 잘 맞춰져 있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우선 컬앱에서는 얘네들이 어떤 버전들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저런 패키지들을 이용하실 때는요,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패키지를 하실 때는 임포트를 하셔야 되고, numpy라고 쓰시면 돼요, numpy. 보통 numpy라고 하는 그 모듈이 너무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명을 주고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numpy를 줄여서 NP라고 하는 그 별명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판다스 같은 경우에도 판다스 이렇게 하면 포랩에서 이렇게 벌써 코드를 추천해 주죠. PD라고 별명 주고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매트플러립 좀 볼까요? 매트플러립. 매트플러립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파이플럿 모듈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파이플럿 모듈이 아니라 매트플러립 자체의 버전이 얼마가 되는지 버전만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고, C본, C본의 그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사이클런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기서는 사이클런, 이게 패키지 이름이긴 한데, 그 모듈 이름은 sklearn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이클런입니다. 얘가
사이클런이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도 한번 볼까요? 케라스. 이렇게 해서 뭐 임포트를 해볼게요. 임포트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가 버전 번호들 보려고 하는 거예요. 번호들. 네, 임포트 하는데 11초나 걸렸는데. 하나씩 버전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umpy의 버전 출력 한번 해볼게요. 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별명 numpy라고 하는 모듈을 np라고 별명을 줬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np 그 다음에는 짝 버전 정보는 버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변수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버전 번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 버전이라고 할까요? 마찬가지로 별명은 pd 점 언더스코어 버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매트플러립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트플러립 버전 얘는 제가 별명을 따로 안 줬죠. 별명을 따로 안 줬기 때문에 모듈 이름 그대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버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본 같은 경우에 C본 점 버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이클런하고 케라스죠. 프린트 여기는 이렇게 쓸게요. 근데 실제 모듈 이름은 sklearn으로 되어 있어요. scikit 줄여가지고 sklearn 점 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케라스 버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구글 콜앱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넘파이는 2.02라고 되어져 있고요. 판다스는 2.22라고 되어져 있고, 매트플러립은 3.10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C5는 0.1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굉장히 겸손하죠. 1.0도 아니고. 사이클러는 1.6이라고 되어져 있고, 케라스는 3.8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성들이 서로 라이브러리들 간의 의존성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 넘파이의 ND 어레이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매트플러립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을 하고 C본도 마찬가지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그래프로 그려주고 사이클런의 머신러닝 함수들이 넘파이의 배열을 아규먼트 혹은 리턴 값으로 가지고 있고 케라스도 마찬가지. 케라스가 넘파이 배열들을 이용하고. 이렇게 그 라이브러리들 간의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들이 뭐 판다스가 넘파이 버전 얼마를 사용하는지, 매트플러립은 판다스 버전을 얼마를 사용하는지, 이런 버전들 간의 상호 의존성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설치하실 때는 그런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까다로울 수 있고, 어, 콜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존성들을 테스트가 그러니까 의존성들이 서로 문제가 없다. 서로 이렇게 참조하는 것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테스트가 된 버전들로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버전들은 항상 최신 버전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파이썬 버전도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은 3.13. 근데 콜앱은 3.12를 사용하고 있죠. 어, 마찬가지로 넘파이나 판다스와 같은 그런 라이브러리들도
그, 좀 더 조금은 가장 최신 버전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버전들이 아마 설치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몇 가지 홈페이지 조금 알려드릴게요. 우선 넘파이 알려드리면요. 뭐 구글에서 넘파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제일 첫 번째 페이지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 보여줄 겁니다. numpy.org라고 되어 있어요. numpy.org 2.3.0이라고 되어져 있군요. 6월 7일 굉장히 최근이죠. 2.3.0 버전이 릴리즈가 된 거는 6월 7일. 근데 지금 우리 사용하는 거는 2.0이죠. 2.2나 2.1도 아니에요. 2.0이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사용되고 있는 거고. 넘파이 같은 경우도요, 여기 도큐멘테이션이라고 있죠. 도큐멘테이션이라고 들어가 보시면 문서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뭐, 가장 처음에 그 초보자들이 보기가 좋은 문서는 Getting Started.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유저 가이드나 API 레퍼런스들을 보시면 돼요. Getting Started 잠깐 좀 보면 네,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 이렇게 배열들을 만들고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한국어로 번역된 사이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서가 굉장히 예제들과 문서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여기를 참조하시는 게 아마 제일 나을 거예요. 가장 최신의 그 문서들을 확인하실 때는 여기를 확인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넘파이 소개시켜 드렸고요. 판다스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글에서 판다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파이썬 데이터 애널리시스 라이브러리, 파이썬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라고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 예, 여기가 홈페이지고요. 여기가 홈페이지고, 그다음에 뭐 사용하시는 방법, 문서에도 유저 가이드, API 레퍼런스 이렇게 있죠. 여기 문서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문서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 뭐 유저 가이드, 뭐 이렇게 해서 쭉 문서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로 참조하시면 되지 않겠나, 문서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몇 가지 책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제일 위쪽에 있는 Python for Data Analysis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요거 클릭해 보시면 아마존으로 들어가는군요.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 책의 저자는 누구냐면, 이 책의 저자가 판다스를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판다스의 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책이에요. 직접 쓰신 책이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그냥 무료로 공개가 돼 있어요. 아까 여기 클릭하니까 아마존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아마존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저 책 제목을 Python for Data Analysis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책 제목으로 검색을 하시면은요, 제목으로 검색을 하시면 제가 어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여긴가 봐. 여기다. 웨스 맥키니. 웨스 맥키니가 책의 저자고요. 판다스를 제일 처음 만들었던 개발자가 웨스 맥키니예요. 지금은 판다스를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같이 오픈소스로 참여해서 만들고 있는데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은 웨스 맥키니. 그래서 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네, Python for Data Analysis 3판이라고 되어져 있고 어, 여기 챕터들이 쭉 있죠. 이거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그래서는. 그래서 책의 내용과 그 다음에 책에 있는 예제 코드들 전부 다 그대로 이 책을 안 사시더라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국내 번역본이 나와 있어요. 국내 번역본이 나와 있고, 근데 아무래도
파이썬을 직접 만든 그런 개발자가 직접 쓴 책이어서 아마 판다스에 대해서는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판다스도 가장 최근 버전은 여기 2.3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판다스는. 그죠? 판다스 홈페이지에서는 가장 최신 버전 2.3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콜앱에서는 2.2 버전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판다스는. 그래서 요 정도, 아마 저희 수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고, 뭐 필요하면 다른 패키지들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간단하게 라이브러리와 버전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 어, 저희가 오늘 다룰 게 넌파이라고 하는 모듈을 다룰 건데, 넌파이 라이브러리를 다룰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게 있어요. 파이썬의 리스트의 특징들을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 파이썬에서 얘가 리스트죠. 얘가 리스트였었고,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었었어요. 리스트가. 그리고 리스트는 인덱스 기반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인덱스를 기반으로 값들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인덱싱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는 인덱스를 사용해서 그 원하는 위치에 값을 참조하거나 변경하는 그런 방법이 인덱싱이었었죠.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을 때, 뭐, 리스트에서 인덱스 0번,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읽어오고, 혹은 그 특정 위치의 값을 변경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인덱싱이었었죠. 그죠? 슬라이싱은 뭐였어요? 슬라이싱은 그죠? 어떤 인덱스 시작값과 끝나는 값이 있겠죠? 스타트와 엔드라고 하는 범위를 줘서 스타트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죠? 스타트보다는 크거나 같고, 엔드보다는 작은 범위의 인덱스 범위겠죠? 어, 범위의 부분 리스트를 새로 만드는 게 슬라이싱이에요. 그러니까 잘라내는 거. 부분 리스트를 잘라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슬라이싱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싱 사용할 때는 뭐 넘버스에서 뭐 인덱스 0번부터 뭐 인덱스 5번까지 자르겠다. 뭐 이런 것들을 했었었죠. 그죠? 음. 이거 몇 개의 원소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게 정상적으로 슬라이싱이 됐다라고 하면 5개죠? 인덱스 0번부터 5번보다 작을 때까지 그냥 5 빼기 0 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원소겠어요. 5 빼기 0 그러면 그게 원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슬라이싱이었었고요. 슬라이싱이었었고. 그래서
인덱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순서대로 0, 1, 2, 3, 4 이렇게 0부터 시작하고 일씩 증가하는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었었어요. 그래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했었고, 파이썬에서는 산술 연산 두 가지가 가능했었어요. 파이썬 리스트에서는 두 가지의 산술 연산이 가능했었죠. 뭐하고 뭐가 가능했었죠? 더하기랑 곱하기, 그죠?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와, 음, 리스트와 리스트를 더하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 더하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스트 곱하기 정수를 할 수가 있었죠. 다른 타입은 안 돼요. 정수만 가능합니다. 더하기는 리스트와 리스트. 다른 타입이면 안 돼요. 리스트와 리스트만 더하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곱하기인 경우는 리스트와 정수만 곱하기를 할 수가 있었죠. 리스트 더하기 리스트는 이거는 뭐예요? 두 개의 리스트를 이어붙이는 기능이었었죠. 두 개의 리스트를 이어 붙여서 어,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었었죠. 그래서 어, 영어로는 concatenate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곱하기는 곱하기 할 때 요 순서 상관이 있을까요? 리스트를 앞에 숫자를 뒤에 순서 상관이 있어요? 순서 상관없어요. 바꿔서 하셔도 동작합니다. 인트 곱하기 리스트를 하셔도 돼요. 인트 곱하기 리스트 하셔도 돼요. 리스트 곱하기 정수를 하셔도 되고요. 정수 곱하기 리스트 하셔도 돼요. 둘 다 가능하고 리스트에 리스트의 원소들을 정수만큼 반복해서 복사하겠다는 뜻이죠. 복사해서 어, 추가하는 거죠. 추가하는. 그래서 얘는 복제라고 말씀드렸죠. 복제, replicate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그 각각의 원소들끼리 더하기를 하겠다라거나 각각의 원소들끼리 곱하기를 하겠다거나 이런 거는 그런 거를 하려면 우리가 포문을 직접 만들었었어야 됐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리스트를 정리해 보면 인덱싱, 슬라이싱, 더하기, 곱하기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다라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어,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번 우리 예제로도 한번 저희가 해볼게요. 숫자들을 저장하는 리스트 이렇게 할게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일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죠. 어,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리스트를 만드실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은 대괄호를 사용을 하고요. 대괄호 안에 그 원소들을, 아이템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열거해 주시면 리스트 정의가 됩니다. 그죠? 두 번째 리스트 만들어 볼까요? 뭐 리스트 2번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뭐 출력을 안 해도 얘네들이 어떻게 생긴 건지는 아시겠죠?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리스트에 첫 번째 원소를 찾겠다라고 하면 리스트 이름을 써주죠. 이렇게 리스트 이름을 쓰고
인덱스 0번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두 번째 리스트에서 가장 마지막 원소를 찾겠다. 그럼 리스트에서 가장 마지막 원소를 찾겠다. 즉 얘를 찾겠다. 그러면 음수 인덱스 사용할 수 있었죠. 그죠? 네, 이런 거. 이렇게 그 리스트 이름과 그다음에 그 인덱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특정 위치의 값을 이렇게 읽어오거나 값을 읽어올 수 있으면 거기에 새로운 값을 재할당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을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슬라이싱은 잘라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리스트에서 앞에서 두 개만 자르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앞에서 두 개를 자르겠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리스트에서 num 리스트. 두 번째 리스트에서 뒤에서 두 개를 자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이건 인덱스 0번부터 2번까지 자르겠다라는 뜻이고, 그죠? 시작하는 값 0은 생략하셔도 된다. 스타트는 생략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자를 때에는 end를 생략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두 개, 요거는 뒤에서 두 개를 잘라내는 그런 방법인 거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산술연산인가요? 넘버 리스트 1번 더하기 넘버 리스트 2번. 자, 이렇게 더하기를 하면 결과는 여기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추가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더하기 기능. 여기까지가 넘 리스트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넘 리스트 2번. 요 두 개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더하기 기능이 있어요. 더하기 기능. 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만약에 넘 리스트 1번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얘는 이 넘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에 있었던 원소들을 몇 번 복사를 하는 거예요? 세 번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1, 2, 3이라고 하는 게 세 번 등장하는 거죠. 이게 곱하기 연산. 곱하기 연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만약에 넘 리스트 1번과 넘 리스트 2번에서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덧셈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냐면 1 더하기 11, 그 다음에 2 더하기 22, 3 더하기 33. 이런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산된 결과를 뭐 12가 될 거고 24가 될 거고 36이 될 거고 그죠? 네. 이런 결과 이 두 개의 리스트를 가지고서 여기 있는 것들끼리 더하고 여기 있는 것들끼리 더하고 여기 있는 것들끼리 더해서 이렇게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근데 리스트에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반복문으로 직접 해야 되지 않아요? 해볼까요?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되셨습니까? 리스트 컴프레hen션 한번 연습해 볼까요? 리스트 컴프레hen션 연습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x 더하기 y를 할 거죠. 어, 그러면 x하고 y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려줘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집을 하시면 돼요. 집. 넘 리스트 1번, 넘 리스트 2번. 이렇게 하시면 네, 이게 원하는 결과죠. 1 더하기 11, 2 더하기 22, 3 더하기 33을 계산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직접 반복문을 사용해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예, 이게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잖아요. 집이 해주는 역할이 첫 번째 리스트에서 꺼낸 값을 x에, 두 번째 리스트에서 꺼낸 값을 y에, 이거를 같은 인덱스끼리 해주는 거죠. 그 덧셈 결과를 저장하는 리스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인 거죠. 원하는 결과인 거고. 그럼 만약에 넘 리스트 1번의 모든 원소에, 모든 원소에 3을 곱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곱하기는 세 번 복제를 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1 곱하기 3, 2 곱하기 3, 3 곱하기 3을 하겠다. 이것도 리스트 컴프레hen션을 쓰시면 간단하죠. 그죠? 3 곱하기 x. 모든 원소들을 3배 해주면 되죠. 꼭 x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되고, 어디에서 꺼내면 돼요? 그냥 얘는 넘 리스트 1번. 이렇게만 하시면 끝인 거죠. 그죠? 음. 여기서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리스트에서의 덧셈 연산자는 두 개의 리스트를 그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곱하기는 원소들을 복제를 해주는 기능이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게 원소들끼리의 덧셈, 뺄셈. 그죠? 그 다음에 원소들끼리 원소에다가 어떤 정수를 곱하기, 나누기. 모든 원소에 똑같이. 이런 거를 하시려면,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직접 로직을 구현을 하셔야 돼요. 반복문으로,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원소부터 마지막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까지 순서대로 어떤 기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직접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럼파이는 이런 기능들을 아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소들끼리의 사칙 연산, 원소들끼리의 어떤 연산, 이런 기능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넘파이예요. 그래서 넘파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걸 리뷰를 한 이유는, 그, 넘파이의 ND 어레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하고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걸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죠? 네, 뭐, 우리 많이 했었던 것들 복습 한번 한 거니까요. 네, 그럼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넘파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